세상은 떠들썩한 소리꾼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진짜 힘을 가진 자는 소리치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으나 방 안의 공기는 이미 그의 중력에 끌린다. 눈빛 하나로 긴장을 자르고 침묵 하나로 질서를 바꾸며 필요할 때 단 한 걸음으로 판을 뒤엎는다. 강한 사람은 과시하지 않는다. 그는 다져진 내면의 근육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힘의 정의가 산산이 부서질 준비가 되었는가? 이 글은 당신의 기준을 흔들 것이고 당신의 핑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제부터 마주할 것은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냉정한 원리다. 강한 사람의 1부까지 특징.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불편할 것이고 준비된 자에겐 무기가 될 것이다. 강한 사람은 요란하지 않다. 그는 소리를 키우지 않고 밀도를 키운다. 박수의 데시벨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일상의 일관성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겉보기엔 평범할 수 있다. 그러나 가까이 갈수록 공기가 달라진다. 부피가 아니라 농도, 외침이 아니라 기압. 그가 있는 자리에는 의미 없는 말이 줄고 시선은 필요의 중심으로 모인다. 강함은 타고나는 특권이 아니라 다져지는 구조다. 욕망을 흩뿌리지 않고 한 점으로 모으는 설계, 기대와 불안을 관리하는 규율,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기준이 결속되어 하나의 존재감을 만든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 타인을 지배하는 충동이 아니라 자신을 초과하려는 습관에 가깝다. 어제의 나를 능가하려는 반복, 때로는 뒤로 한 번 물러서서 호흡을 정리하는 절제, 필요 없는 싸움을 건너뛰는 냉정, 이 모든 것이 모여 조용한 무게를 구성한다. 강한 사람은 말의 알루미늄 포일로 약함을 감추지 않는다. 그는 약함을 부정하지도 과시하지도 않고 그저 데이터로 취급한다. 데이터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재료다. 그래서 그의 표정은 드라마보다 지도에 가깝다. 상황의 고도를 읽고 위험의 경계를 표시하고 경로를 다시 그린다. 주변이 흔들릴수록 그는 기본기를 더 깊이 파고든다. 잠, 식사, 호흡, 기록, 반복, 진부해 보이는 루틴들이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아무나 꾸준히 할 수는 없는 것, 그 틈에서 실력이 벌어진다. 강함의 첫 징후는 속도보다 리듬이다. 급등락의 쾌감이 아니라 느리지만 안정적인 누적. 그래서 그는 기회를 쫓아다니지 않는다. 준비가 기회를 끌어당기게 만든다. 집중은 그의 최상위 자원이다. 사람과 정보와 과제를 선별하는 순간 에너지는 흐트러짐 대신 압축으로 전환된다. 압축된 에너지는 말수의 감소, 동작의 간결함, 눈빛의 명료함으로 표면에 스며든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는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결정의 납품이다. 그가 하지 않는 수많은 선택이 그가 하는 한 가지 선택을 더 신뢰 가능하게 만든다. 강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경제처럼 관리한다. 보여주기 위해 사는 데 드는 비용을 알기에 보여주지 않고도 설득되는 설계를 택한다. 그 설계의 중심에는 스스로에게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있다. 남들에게 훌륭해 보이는 것과 나에게 실제로 유익한 것은 종종 일치하지 않는다. 그는 이 불일치를 견딘다. 견디는 동안 생기는 외로움과 오해를 미리 비용으로 계상해 둔다. 그래서 비난이 오면 당황하지 않고 칭찬이 와도 취하지 않는다. 둘 다 수익도 손실도 아닌 잡음일 뿐이므로 강함은 결국 선택의 누적으로 나타난다.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지속할 것인가,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가속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승패를 계산할 것인가. 그는 승부의 잣대를 외부의 박수에서 내부의 성실로 옮겨놓는다. 이 잣대가 자리 잡는 순간 비교는 자연히 끝난다.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방향과의 충성도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용한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세상에서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속도를 내야 할 때를 알기 위해 먼저 멈춰서는 법을 익힌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조준이고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충전이다. 그렇게 준비된 침묵은 필요의 순간의 힘으로 변환된다. 이 모든 것이 서막이다. 소음을 비워내고 무게를 채우는 첫 장, 군중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빚어낸 존재의 톤을 확정하는 장. 이후의 선택과 행동은 이 톤 위에서만 유효하다. 강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안다. 그래서 오늘도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한치도 가볍지 않게 선다. 강한 사람은 무대에 상주하지 않는다. 그는 상황의 호흡을 먼저 점검하고 개입의 최소 충분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정확히 등장한다. 허겁지겁 반응하는 대신 신호와 소음을 분리한다.
내 앞에 변수가 치명도 발생 확률의 문턱을 넘는가? 내가 투입할 자원 대비 기대 효용이 양세 기울기를 유지하는가? 지금 들어가면 내가 판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예스로 정렬될 때 비로소 움직인다. 그가 쓰는 도구는 단순하다. 먼저 관찰, 상대의 의도, 자원의 흐름, 규칙의 빈틈을 스냅샷이 아니라 타임라인으로 본다. 다음 정렬, 목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지와 제약, 시간, 인력, 평판, 기회비용을 한 화면에 세운다. 이어서 조준, 내가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지렛대를 찾는다. 사실의 한 줄, 결정권자 한 명, 병목 하나. 마지막 실행, 단 한 번의 진입으로 최대한의 변곡을 만드는 동작, 짧고 단단한 액션으로 끝낸다. 그는 또한 하지 않음의 미학을 아는 사람이다. 개입 기준표에 맞지 않으면 손을 떼고 관성의 소동과 타인의 불안을 흘려보낸다. 조급함이 만든 가짜 긴급을 경계하고 타인의 일정이 내 전략을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의 하루에는 대기가 많다. 그러나 이 대기는 비활동이 아니라 가속을 위한 예열이다. 정보를 모으되 축적만 하지 않는다. 결정의 마감선을 미리 그어두고 그 선을 넘으면 속도를 올린다. 들어갈 때는 전술보다 시점을 먼저 고른다. 모든 선택에는 리드타임이 있고 리드타임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미리 정해둔 트리거다. X가 일어나면 즉시 A를 시행한다는 조건문을 준비해둔 자는 기회가 왔을 때 설명하지 않고 실행한다. 반대로 철수도 준비되어 있다. 손실 한도를 사전에 정의하고 손실이 한도를 넘기 전에 물러난다. 물러남은 포기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남들이 보기엔 미적지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는 크게 이기기 위한 작은 무승부를 택한다. 이 리듬이 쌓이면 주변은 그를 항상 적시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더 적게 움직이지만 더 많이 바꾼다. 그가 나설 때는 이미 판이 기울어져 있다. 왜냐하면 그는 등장 이전의 시간을 장악해 두었기 때문이다. 준비로 마찰을 줄였고 판단으로 분산을 걷어냈고 타이밍으로 레버리지를 만들었다. 결국 필요할 때만 나서는 힘은 절제의 미덕이 아니라 승리의 기술이다. 남들이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무대 시간을 늘릴 때 그는 출연 시간을 줄여 임팩트를 키운다. 침묵이 길어도 불안하지 않다. 자신이 언제 등장해야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지식은 우연이 아니라 수천 번의 관찰과 철저한 사전 결정을 통해 손에 넣은 아주 비싸고 믿을 만한 무기다. 강한 사람은 관객이 없을 때 더 정확해진다. 박수와 견제가 사라진 무대 뒤편에서 그는 스스로를 감독하고 설계하고 실행한다. 고독은 그에게 결핍이 아니라 장비다. 방해를 잘라내기 위해 문을 닫고 화면의 유혹을 차단하고 시계를 기준으로 시간을 블록으로 쪼갠다. 시작 신호와 종료 신호를 명확히 두어 집중의 입출구를 만든 뒤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간다. 이때 그는 의지에 기대지 않는다. 의지는 소모품, 시스템이 자본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둔 규칙을 따른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첫 동작으로 뇌의 마찰을 줄이고 한 가지 과업에 몰입한 채 결과 대신 과정을 최적화한다. 외부 피드백이 없는 환경에서 그는 자기 데이터를 만든다. 오늘의 범위, 소요 시간, 막힌 지점, 해결 방식, 재발 방지 메모를 간단히 기록해 내일의 속도를 올린다. 그 작은 정량화가 고독 속의 나태를 차단하고 성과의 기울기를 눈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는 속도를 부풀리는 대신 리듬을 고른다. 소셜 알림의 쾌감 대신 완료 체크의 건조한 만족을 택하고 즉각적 보상 대신 누적의 그래프에 기뻐한다. 고독 속의 유혹, 의미 없는 리서치, 끝없는 미세 수정, 바꾸기 쉬운 목표를 경계하며 오늘 반드시 끝낼 최소 단위를 정해 그 경계만큼만 전진한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면 실력은 조용히 기하급수로 꺾인다. 그는 또한 고독의 심리전을 안다. 외로움은 현실이 아니라 해석임을 알기에 나는 혼자다가 아니라 나는 방해 없이 일한다로 문장을 교정한다. 불안이 올라오면 호흡을 낮추고 몸의 감각에 주의를 돌려 자극의 파도를 넘기고 생각이 흩어지면 처음의 문장, 오늘의 한 줄 목표로 복귀한다.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도 그는 품질 기준을 낮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엄격해진다. 누구도 보지 않는 변수에서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이 모두가 보는 변수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군중 속에서 빛나려 하지 않는다. 무대는 결과를 발표하는 곳이지
실력을 만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진짜 훈련장은 떠드는 피드가 아니라 조용한 책상, 소음 차단된 이어플러그, 같은 펜과 같은 노트의 반복이다. 거기서 그는 자신을 다스리는 법, 충동을 지연시키고 감정을 거르고 생각을 문장으로 고정하는 법을 체화한다. 그리고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와도 달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의 작업물 결정의 속도, 위기에서의 미세한 표정이 말해준다. 이 사람은 관객이 없을 때도 자기 일을 끝내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단단함이다. 강한 사람은 약점을 전시하지 않는다. 그는 동정을 모으는 대신 공격 표면을 줄이고 회복력을 키운다. 먼저 자신을 해부한다. 기술의 빈틈, 체력의 한계, 감정이 흔들리는 트리거, 재정과 편판의 취약 구간을 식별해 위험도와 발생 확률로 등급을 매긴다. 다음은 봉합이 아니라 재설계다. 약점마다 드러나면 치명적인 것과 드러나도 통제 가능한 것을 분리하고, 전자는 노출 제어, 필요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만큼 알리는 원칙, 기록 최소화와 접근 권한 축소, 질문 유도형 대응 스크립트로 가리고, 후자는 단계적 노출 훈련으로 둔감화한다. 그런 뒤 보안 프로토콜을 만든다. 체력은 매일 20분의 저강도 누적과 수면 위생, 기술의 빈틈은 주 2회 깊은 학습 블록과 주간 리팩토링, 의사소통 취약성은 오답 노트식 피드백 로그와 정형화된 응답 템플릿으로 교정한다. 모든 프로토콜에는 시간 제한, 종료 기준, 실패 시 복구 루틴, 누수 발생 시 즉시 사과, 재발 방지 조치, 검증을 붙인다. 그리고 스스로를 레드팀한다. 면접, 협상, 회의, 위기,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상대가 겨눌 법한 질문으로 압박하고, 나의 눈빛, 속도, 호흡, 단어 선택을 녹화해 약점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순간을 포착한다. 여기서 핵심은 완벽해질 때까지 대기가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로도 안전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약점이 기능을 멈추게 하지 못하도록 우회 경로를 설계한다. 발표가 약하면 시각화와 데모로 설득의 매체를 바꾸고, 라이브 질의에 취약하면 사전 질의 수집과 질문 바운싱, 핵심 합의, 세부 추후 회신으로 흐름을 통제한다. 동시에 그는 신호 관리를 한다. 자신이 힘을 쓰는 영역에서는 결과만 남기고 과정을 최소 발화로 처리하며, 취약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줄이고 관찰을 늘린다. 약점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설득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만 보고되고 교정되는 내부 지표다. 이때 중요한 금기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공의 장에서 감정적 고백으로 연구 기록을 만들지 않는다. 둘째, 스스로를 희화화해 단기 호감을 얻는 대가로 장기 권위를 소모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조용히 숫자를 쌓는다. 실패 간격의 증가, 회복 시간의 단축, 동일 과업의 처리량 상승. 이 지표들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다. 상처는 흉터 조직처럼 더 질겨져 다음 충격을 흡수하는 방탄층이 된다. 그래서 그는 자기 결함을 숨기되 도망치지 않고 놓치되 반복하지 않는다. 약점 관리의 최종 단계는 그 약점이 나의 스타일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타인은 약점으로 당신의 정체를 정의하려 들지만, 강한 사람은 약점을 작업 항목으로만 취급한다. 그렇게 다룬 약점은 언젠가 무기고의 도구로 이동한다. 들킬수록 무너지는 것이 약점이라면 다룰수록 단단해지는 것은 기술이다. 그는 약점을 기술로 만든다. 그리고 기술은 조용하지만 결과는 누구나 본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없애지 않는다. 대신 감정을 데이터를 다루듯 분리, 측정, 활용한다. 사건이 터지면 그는 즉시 세 가지를 구분한다. 사실, 관찰 가능한 것, 해석, 내 머릿속 모델, 감정, 몸이 일으킨 신호. 이 구분이 끝나야 판단이 시작된다. 분노가 치솟을 때는 심박, 호흡, 목, 어깨 긴장 같은 신체 지표를 먼저 읽고 90초의 생리 반응이 지나가도록 시간을 벌어준 다음, 지금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덧붙인 스토리는 무엇인가를 묻는다. 니체가 말한 사실은 없다, 해석만 있을 뿐을 변명으로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문장을 도구로 삼아 해석을 해석한다. 내 이야기의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베이스 레이트 기저유와 충돌하는가, 내가 보고 싶어하는 증거만 줍줍한 것은 아닌가. 그는 확증 편향, 정박 효과, 손실 회피, 후견 지명 편향을 체크리스트로 상수화한다. 대안 가설을 최소 3개 세우고 각 가설의 발레를 1개 이상 붙인다. 내가 틀렸다면 어떤 신호가 먼저 나타날까를 미리 적어두고
그 신호가 보이면 체면 말고 결론을 바꾼다. 판단은 감정의 반대말이 아니라 정확도의 문제다. 그래서 그는 몇 %인가를 입에 달고 산다. 느낌은 서랍에 잠시 넣고 확률을 꺼내본다. 내기사고를 적용해 현 결론에 돈을 얼마나 걸 수 있나? 라고 스스로 압박하면 확신 과잉이 꺾인다. 데이터가 부족하면 결론 대신 실험을 낸다. 작게 빨리 싸게 틀리고 업데이트한다. 감정은 의사결정의 연료지만 방향키는 아니다. 그는 앵거룰과 새드룰을 따로 갖고 있다. 분노 상태에선 매일 메신저 계약 결정을 금지하고 24시간 딜레이를 건다. 슬픔과 불안의 파도에선 목표 축소, 오늘 단 1개, 25분 집중, 사회적 자극 차단, 몸 쓰는 일, 걷기 전후 행동을 유지하며 추락을 완만하게 만든다. 동시에 사건을 프레임 바꾸기로 재조정한다. 왜 이런 일이에서, 그래서 무엇을로, 누가 잘못해서, 어떤 시스템이 허용으로, 나 대 세상에서, 문제 대 도구로. 분석은 날카롭게 하되 어조는 낮춘다. 높아진 목소리는 근거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본능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회의 협상 보고에서 감정 해소를 목적 함수에 넣지 않는다. 목적은 합의 결정 실행이며 감정은 로그에 기록한다. 모든 회의 노트에는 FIEA 한 줄이 남는다. Fact, Conference, 추론, 느낌, 액션, 다음 행동. 기록은 감정의 재방문을 받고 팀의 언어를 객관식으로 만든다. 또한 그는 사전 장례 프리몬과 사후 검시 포스트모템을 병행한다. 시작 전 이 프로젝트가 참패했다면 왜일까?를 리스트업해 리스크를 선제 차단하고 종료 후에는 결과가 좋아도 운을 분리해 운빨 과신을 견제한다. 매일 저녁 5분의 감정 로그로 패턴을 채굴하면 나는 오후 3시 이후 당 충격에 예민, 금요일엔 과도한 자신감, 특정 인물 앞에서 방어적 같은 개인의 편향 지도가 나온다. 이 지도가 있어야 월요일에 나와 금요일에 나를 같은 사람으로 다룰 수 있다. 그의 객관성은 차갑지 않다. 따뜻하면서도 단정하다. 타인의 감정은 공감으로 받되 결론은 프레임과 수치로 낸다. 네가 이렇게 느끼는 건 이해해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해가 한 문장 안에서 공존한다. 결국 강한 사람의 객관은 감정을 억압해 만든 고요가 아니라 감정과 현실을 다른 선반에 올려둔 질서에서 나온다. 그는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세계인가? 내 해석인가? 지금 선택이 10분 후, 10달 후, 10년 후에도 의미가 있는가? 이 두 질문이 통과되면 감정은 더 이상 굴레가 아니라 추진력이다. 그리고 그 추진력은 소음을 만들지 않고 성과만 남긴다. 강한 사람의 웃음은 가면이 아니라 규율이다. 그는 역풍 속에서도 입꼬리를 가볍게 올려 심박과 시선을 정렬하고 방 안의 온도를 1도 낮춘다. 이 미소는 현실을 부정하는 분칠이 아니라 나는 동요하지 않는다는 통제 신호다. 가식적 친절과는 결이 다르다. 가식은 상대를 달래려 표정을 꾸미지만 그의 미소는 자신을 정렬해 타인을 안정시키는 중심축이다. 회의에서 공격적 질문이 날아와도 그는 먼저 호흡을 느리게 내쉰다. 코로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한 사이클 동안 반응의 본능을 체류시킨다. 그 사이 미소가 미세하게 유지되며 눈빛은 부드럽고 초점은 또렷하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말의 톤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미소는 선언이 된다. 나는 위기를 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를 한다. 협상에서 상대가 허들을 높이거나 시안으로 압박해도 그는 미소로 급하지 않다는 시간을 표정에 건다. 급함을 드러내는 순간 가격은 오른다. 위기 브리핑에서도 같다. 나쁜 숫자를 설명할 때 그는 미안함을 과시하지도 억지 낙관으로 회피하지도 않는다. 짧은 미소와 단정한 톤으로 사실형 대응 3칸으로 정리해낸다. 이때 미소는 메시지의 윤활유가 아니라 방향의 앵커다. 감정이 폭주할 때 무의식적으로 입술이 굳어지는 것을 아는 그는 훈련으로 중립 미소를 몸에 새겨두었다. 어깨를 내려 견갑대를 안정시키고 턱을 당겨 경추를 세우며 눈가 주름을 살짝 열어 환영하되 굴복하지 않는 표정을 표준 세팅으로 만든다. 이 표정은 팀의 거울에 비친다. 리더의 표정이 흔들리면 팀의 해석이 요동친다. 반대로 그의 미소는 우리는 문제를 다룬다. 문제에 먹히지 않는다는 프레이밍을 즉시 확립한다. 건조한 유머 한 스푼으로 긴장을 풀되 자기 폄하로 권위를 소모하지 않는 선을 지킨다. 분노를 품고도 웃을 수 있는가? 그는 분노를 없애지 않는다.
미소 뒤에서 분노를 에너지로 전환한다. 표정은 온화하지만 결정은 날카롭다. 인격적 공손, 기술적 단호함의 조합, 이것이 흔들림 없는 미소의 문법이다. 실패의 밤에도, 성공의 아침에도 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과도한 환희는 방심을 낳고 과도한 침통은 판단을 흐린다. 그는 성과의 진폭 대신 기준의 평탄도를 선택한다. 승리 후의 미소는 자만의 깃발이 아니고 패배 후의 미소는 현실 도피가 아니다. 둘 다 다음 행동으로의 다리를 놓는 의식이다. 사람들은 표정으로 타이밍을 읽는다. 그의 미소는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들어줄 때다. 지금은 결론을 낼 때다를 비언어로 통지한다. 표정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니체가 말했듯 강한 이는 웃음 속에 힘을 숨긴다. 숨김은 은폐가 아니라 저장이다. 그는 힘을 소모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필요 순간까지 표정 안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그래서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의 미소는 더 얇고 견고해진다. 얇아서 과시가 없고 견고해서 균열이 없다. 이 얇고 견고한 선 하나가 전체 국면의 무게중심을 바꾼다. 결국 흔들림 없는 미소는 나는 내 안의 속도를 내가 정한다는 선언이며, 이 선언을 매일의 훈련과 일관된 행동으로 뒷받침할 때 비로소 주변이 그의 리듬에 동조한다. 강한 사람은 말을 절감한다. 그는 한 문장을 던지기 전 세 가지를 먼저 묻는다. 이 말이 문제를 움직이는가? 지금이 최적의 시점인가? 나 대신 기록으로 충분하지는 않은가? 대답이 흐리면 입을 닫는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압축이다. 정보가 몰려올수록 그는 듣기의 대역폭을 넓히고 발화의 주파수를 낮춘다. 상대가 10줄을 쏟아내면 그는 한 줄로 요약하고 그 한 줄을 근거와 행동으로 연결한다. 회의에서는 결론을 먼저 낸다. 무엇을 결정할지, 왜 그런지, 지금 무엇을 할지. 보고에서는 제목 문장 하나로 방향을 못 받고 그 아래 수치와 근거를 최소 단어로 깐다. 발언은 짧지만 설계는 길다. 그는 말하기 이전에 사고의 빌드를 끝내둔다. 핵심 메시지 1개, 보조 논거 2개, 반론 처리 1개. 질문을 받을 것을 전제로 대화의 그래프를 미리 그려놓고 실제 자리에서는 여지를 남기는 대신 가지치기를 최소화한다. 반박은 먼저 요약하고 당신의 포인트는 A, B, C 가장 강한 버전으로 재구성한 뒤 프레임을 전환해 핵심 변수 하나로 집중시킨다. 말은 짧되 칼날은 무디지 않다. 단정한 어조, 낮은 볼륨, 정확한 용어, 불필요한 수식어 제거, 이 4가지가 그의 기본기다. 법적, 평판적 비용이 큰 자리는 비율을 줄이고 정의를 늘리며, 감정이 높은 자리는 주장보다 질문을 앞세운다. 질문 또한 도구다. 개방형으로 맥락을 당기고 폐쇄형으로 결정을 닫고 반사 질문으로 상대의 근거를 드러내며 침묵으로 공백을 만든다. 침묵은 상대에게 말하게 하고 상대의 말은 상대의 약점을 말해준다. 협상에서 그는 침묵으로 시간을 비싸게 만든다. 말이 빨라지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템포로 주도권을 잡는다. 즉흥을 허용하되 즉흥이 구조를 칠 수는 없게 한다. 지금 말이 에고를 만족시키는가,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속으로 묻는 습관이 방자한 발화를 걸러낸다. 기록은 그의 또 다른 무기다. 회의마다 결론 담당 기한, what, who, when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한다. 말은 실시간의 무기이고 기록은 지속시간의 무기다. 둘을 섞어 쓰되 절대 혼동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그는 한 호흡 규칙을 쓴다. 한 호흡 안에 끝나지 않는 말은 준비가 덜 된 말, 한 문장 안에 목적어가 2개 이상인 말은 목표가 흐린 말. 팀을 이끌 때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으로 판을 깐다. 지금은 아이디어 발산 시간이면 평가를 삼가고 질문을 늘리고,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면 찬반을 묻지 않고 교환 비용을 계산한다. 유머는 쓰되 자기 비하로 권위를 소모하지 않고, 이해 제기는 하되 사람을 겨누지 않는다. 말의 절제는 인격 미덕이 아니라 전략 기술이다. 니체가 말했듯 때로 침묵이 가장 강한 언어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필요한 순간 딱 한 문장으로 관통한다. 그 한 문장에 자원의 방향, 사람들의 움직임, 다음 행동이 포함된다. 오래 말하지 않고도 오래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한 사람은 원칙으로 공간을 설계하고 관계로 시간을 투자한다. 그의 원칙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겸과 검증으로 다져진 개인 헌장이다. 양보할 수 없는 3가지 비가역 규칙, 정직한 데이터, 약속의 시간, 역할 경계과 상황에 따라 교환 가능한 5가지 가역 규칙,
속도 범위, 방식, 예산, 공개 수준으로 구성되어 의사결정의 기준선을 제공한다. 이 현장을 손에 쥔 그는 사람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함께하면 강화되는가, 소모되는가로 본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패턴이므로 세 가지 지표로 측정한다. 일관, 말, 시간, 돈의 정합성, 역경 반응, 문제가 생겼을 때 정보 공유와 책임의 방향, 이해의 상호성, 내 상황을 배우려는 노력과 경계 존중. 이 지표가 일정 임계치를 넘으면 접근 권한을 높이고 미달이면 거리를 둔다. 거리는 예의가 아니라 설계다. 그는 사람을 내 구역으로 배치한다. 핵심 동반자, 서로의 목표에 직접 기여, 정기적 깊은 대화, 협력 파트너, 성과 중심 교차 작업, 기한 역할 명확, 정보 네트워크, 지식 교류, 접촉 빈도는 낮되 신뢰된 소개로만 확장, 정서 지지, 심리적 복구 공간, 결과 압박 금지. 각 구역마다 접촉 빈도, 대화 깊이, 공유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 과투자와 과노출을 막는다. 시간은 최고의 통화이므로 그는 관계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주당 70%는 핵심 협력에, 20%는 신호가 검증된 신규에, 10%는 장기적 잠재력에 배분한다. 소개는 평판의 파생 상품이기에 원칙을 둔다. 한 번의 부실 소개는 두 번의 신뢰 하락으로 기록하고 내 기준을 담보할 수 없으면 소개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주변에도 명확히 전달한다.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신뢰의 토대다. 그는 아니오를 문장 하나로 준비한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 현재 우선순위와 역할, 자원 제약, 대안 제시. 지금은 X에 집중 중이라 Y 요청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Z 일정 이후 재검토하겠습니다. 대신 A분을 추천합니다. 감정과 계약을 분리하면 관계의 마모를 줄이고 경계가 명확할수록 존중은 높아진다. 갈등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그는 갈등 프로토콜을 가진다. 사실, 영향 요구 확인, 책임의 분리, 사람이 아니라 프로세스, 합의의 최소 단위, 다음 행동 담당 기한. 사과는 빠르고 짧게, 수정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재발 방지는 문서로 남긴다. 이때 뒷담화 모호한 칭찬, 조건부 호의 같은 관계의 당분을 경계한다. 당분은 즉각적 친밀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신뢰를 썩힌다. 그는 정기적으로 관계 NPS를 스스로에 묻는다. 이 사람과 다시 일하고 싶은가? 왜 그런가? 무엇을 수정할 것인가? 답이 흐리면 접촉 빈도를 낮추고 답이 선명하면 더 깊이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밀도다. 그는 가까운 소수의 자원을 집중하고 다수에게는 친절하되 얕게 머문다. 이 선택이 차갑게 보일지라도 그는 나와 목표를 지키는 최적 전략이라는 계산을 숨기지 않는다. 니체가 말한 너 자신이 되어라는 선언은 관계의 장에서도 유효하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원칙으로 선 사람만이 타인을 제대로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원칙을 기준으로 문을 열고 닫는다. 들어와야 할 사람에게는 깊은 좌석을, 거리를 둬야 할 사람에게는 명확한 경계를, 모두에게는 예의를. 그 결과 그의 주변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구조로 정리되고 소수의 신뢰가 다수의 소음을 압도한다. 그리고 이 구조는 위기 때 빛난다. 필요한 사람이 즉시 모이고 불필요한 연결은 자동으로 차단되며 결정은 빠르고 책임은 분명해진다. 이것이 원칙과 관계를 설계하는 자가 얻는 실질적 힘이다. 강한 사람은 위기에서 정체를 증명한다. 평온기엔 누구나 의연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흔들리고 정보가 모순될 때 그는 먼저 시간을 붙잡는다. 감정의 서두를 닫고 상황을 세 칸으로 쪼갠다. 사실, 지금 확정된 불확실성, 알 수 없는 것, 가설, 이렇게 보면 설명되는 것. 이어 즉시 24시간 복구 루프를 돌린다. 탐지, 격리, 복구, 소통. 탐지는 신호대 잡음을 분리하는 체크리스트로, 격리는 손실 확산을 막는 킬 스위치와 접근 권한 축소로, 복구는 최소 기능 (minimum level of action) 복원으로, 소통은 FA 사실 영향 대응 순으로 한 문단 안에 요약한다. 그는 최적 대신 견고를 택한다. 단일 실패 지점을 제거하고 버퍼와 여유크를 예산에 내장하며 의존성 그래프에서 길목을 분리한다. 선택은 내기사고로 정렬한다. 지금의 결론에 얼마를 걸 수 있는가? 꼬리 위험을 감당할 현금, 신뢰, 시간의 완충이 있는가? 불확실성은 회피 대상이 아니라 설계 변수다. 그래서 그는 바벨 전략을 쓴다. 80%는 보수적 핵심에, 20%는 저비용 다실험으로 분산해 큰 손실은 피하고 큰 획득의 문은 열어둔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투명하되 연극적 사과나 과장된 낙관을 배제한다.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어떤 프로세스가 허용했는지를 먼저 밝히고 재발 방지 조치를 기한 책임자 검증 방법까지 붙여 문장화한다. 의사결정은 OD에 관찰, 방향, 결정, 행동의 템포로 밀어붙인다. 관찰 단계에선 데이터 신뢰도 레이블, 높음, 중간, 낮음을 붙여 가짜 확실성을 제거하고 방향 단계에선 세 가지 대안과 실패 시 백업 경로를 함께 정의하며 결정 단계에선 중단 조커 플러스과 재평가 트리거를 명확히 적어둔다. 행동은 작게 빨리 되돌릴 수 있게 한다. 그는 복구의 지표를 숫자로 관리한다. MTT 탐지까지 시간, M 복구까지 시간, 손실 한도, 신뢰 회복 지수, 의사결정 리드 타임. 숫자를 통해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빨리 고치는 조직으로 체질을 바꾼다. 불안은 없애지 않는다. 체내에서 에너지로 변환한다. 90초 생리 반응이 지나가도록 호흡과 자세를 정렬하고 행동의 최소 단위를 실행한다. 전화 한 통, 메일 한 줄, 롤백 한 번. 작은 전진이 공황을 잘라낸다. 그는 사전 장례식품으로 리스크를 가시화하고 사후 검시로 운과 실력을 분리해 교훈을 재사용 가능 자산으로 만든다. 학습은 문서로 남기고 문서는 훈련으로 연결한다. 분기마다 워게니오 연습, 월 1회 드릴 역할 초기 대응 훈련, 주 1회 리스크 리뷰, 새 신호, 새 의존성 업데이트. 팀의 해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더로서 그는 표정, 톤,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우리는 문제를 다룬다. 문제에 먹히지 않는다. 니체의 문장처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그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고 연료로 쓴다. 실패는 정체성의 낙인이 아니라 설계의 피드백이라는 관점을 팀의 표준 언어로 고정한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다. 그는 옵션을 만든다. 인재의 다기능화, 공급선 이중화,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자본과 시간의 유동성. 그래서 지형이 바뀌면 전략이 바뀌고 전략이 바뀌어도 원칙은 남는다. 강한 사람은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리듬을 유지한다. 침묵으로 과열을 시키고 숫자로 불안을 정렬하고 행동으로 곡선을 꺾는다. 그 침묵의 질서가 결국 세상의 소음을 밀어내고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간다. 강한 사람의 마지막 장은 요란한 승리 선언이 아니라 중력을 만드는 일이다. 그는 앞서 세운 모든 요소, 타이밍의 계산, 고독의 훈련, 약점의 전환, 감정의 분리, 표정의 규율, 언어의 절제, 원칙과 관계의 설계, 위기 운영 체계를 하나의 운영 체제로 묶어 매일 가동한다. 아침엔 오늘의 초점 하나와 버려야 할 일 하나를 적어 주도권의 방향을 고정하고 낮에는 실제 데이터로 계획을 수정하며 밤에는 결과, 교훈, 다음 행동 세 줄만 남겨 복리를 만든다. 외부의 박수는 보너스일 뿐 지표가 아니다. 그의 장부는 네 칸으로만 기록된다. 시간, 신뢰, 에너지, 현금. 무엇을 벌었고 무엇을 소모했는지, 재투자 비율이 적절한지, 회복 탄력이 유지되는지. 이 장부를 기준으로 다음 분기의 스펙을 결정한다. 어떤 능력을 키우고 어느 관계를 재정렬하고 어느 프로젝트를 닫을 것인지. 영향력은 펜을 모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동료를 늘려 만드는 것임을 알기에 그는 시선을 모으려 하지 않고 기준을 보급한다. 기준은 단순하고 실행 친화적이어야 한다. 정직한 데이터, 명확한 역할, 짧은 결정, 빠른 검증. 이 네 단어가 팀의 언어가 될 때 그의 침묵은 이미 조직의 속도를 바꾸고 있다. 미래에 대한 태도도 분명하다. 예측을 과신하지 않고 옵션을 축적한다. 역량의 다기능화, 수입원의 분산, 공급선의 이중화, 의사결정 권한의 분권화, 한 축이 무너져도 전체가 서 있도록 중복을 설계한다. 동시에 장기 지평을 확보한다. 10분 10주, 10년의 눈금을 나란히 놓고 지금의 선택이 각 눈금에서 만드는 결과를 시뮬레이션한다. 10분의 효율이 10주의 리듬을 깨면 버리고 10주의 성과가 10년의 정체성을 갉아먹으면 멈춘다. 그는 보여주기 대신 되어가기를 택한다. 화려한 발표보다 조용한 일관성, 즉흥적 천재성보다 체계적 성실성, 단발의 기적보다 매일의 미세한 개선. 이 선택은 더디지만 일단 침전되면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사람과 일의 우선순위도 이 논리로 정리한다. 소수의 핵심과는 깊이 연결하고 다수와는 예의를 지키되 거리로 건강을 지킨다. 부탁을 거절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준비된 자료로 상대의 시간을 존중한다. 그는 세상과의 접촉면에서 소음을 줄이고 신호를 키우는 법을 안다.
알림을 최소화하고 말의 길이를 줄이고 행동의 단위를 작게 나눠 성공 확률을 올린다. 실패는 정체성의 흠이 아니라 설계의 피드백으로 흡수하고 성공은 자만의 근거가 아니라 표준 운영의 증거로 아카이브한다. 결국 강한 사람의 무게는 침묵의 길이가 아니라 침묵에 저장된 에너지로 측정된다. 그는 스스로에게만 유효한 기준으로 하루를 닦아내고 필요할 때 한 번의 등장으로 국면을 꺾는다. 요란하지 않지만 방향을 바꾼다. 과시하지 않지만 질서를 세운다. 기다리지 않지만 서두르지도 않는다. 오늘도 그는 한 가지를 끝내고 한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배운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보이지 않는 중력이 시간이 지나 세상을 조금씩 끌어당긴다. 보여주려 애쓰지 말고 되어가라. 그것이 침묵 속에서 세상을 흔드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강한 사람은 요란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을 움직인다. 보여주기 위해 힘을 쓰는 자와 필요할 때만 단단한 힘을 드러내는 자의 차이,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이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타인의 평가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자기 안에서 힘을 갈고 닦아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흔들었다면, 그리고 더 깊은 지혜로 가는 길을 찾고 싶다면 지혜의 지도와 함께하라.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강해지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당신의 침묵이 힘이 되기를.